여러분은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좋고 어떤 사람이 안 좋은 것 같나요? 아마 확실하게 딱 규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인연 끊어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느 정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가차없이 인연을 끊어야 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그들을 잘라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밥 얻어먹고 커피조차 안 사는 사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상호주의다. 상호주의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통해 신뢰를 쌓고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호주의가 무시되는 경우 관계는 일방적으로 변질되며 결국 불균형과 불만이 쌓이게 된다. 밥을 얻어먹고도 커피 한 잔 사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경우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서 그 사람의 근본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밥을 얻어먹고 커피를 사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는 상대방의 배려나 노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밥을 사줬다면 이는 단순히 돈을 지출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를 쓴 것이다. 그러나 그 대가로 커피 한 잔조차 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타인의 호의를 가볍게 여기고 그저 자신이 얻는 이익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불만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밥을 사주었을 때 작은 성의조차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이기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반복적으로 밥을 얻어먹으면서도 한 번도 커피를 사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항상 자신이 얻는 것에만 집중하며 타인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이런 행동은 그 사람의 관계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다.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며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교류도 포함한다. 이런 사람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타인을 단순히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용해 먹을 수단으로 여긴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균형이 커지고 결국에는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사람과는 반드시 연을 끊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 그저 타인을 이용하려 할 뿐, 그 외의 상황에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연락을 했을 때 그 목적이 순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일방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관계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으며 결국 한쪽이 큰 상처를 받게 된다. 그리고 그건 당신일 것이다. 결국 인간관계에서는 이런 사람과 어울릴 필요가 없다. 서로 존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어울려라. 이런 사람과 어울려봤자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세 번째, 대화의 핀트가 묘하게 어긋나는 사람. 대화가 잘 안 되고 딴소리만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과 얘기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의 주제에서 벗어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 일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면 여러 변명을 대며 처음의 약속과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행동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말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어떤 관계에서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중요한 문제를 일으킨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오해가 생겼을 때 이를 바로잡으려 노력하지만 본성이 나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이 입는 해를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오로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본성이 나쁜 사람이 딴소리하는 경우 대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잘못이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주제를 바꾸거나 다른 사람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노력한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약속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그 사실을 은폐하거나 변명하기 위해 딴소리를 한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해가 된다. 자신의 진정한 문제를 회피하고 타인을 조종하려는 시도는 장기적으로 볼 때 관계를 파괴하고 신뢰를 잃게 만든다. 진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행동과 감정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타인과의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번째, 자기가 하면 괜찮고 남은 안 되는 사람. 지금 당장 피해야 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은 괜찮다고 생각하면서도 남이 하는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도 있듯 이들은 자신에게는 매우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대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내로남불 유형의 사람들은 남이 자신에게 작은 잘못을 해도 용납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하는 잘못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러한 사람들은 배려심이 부족하고 이기적이며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만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절대 사과하지 않으며 자신의 상황만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사람과는 멀리하는 것이 좋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의 중요한 덕목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이기적인 행동은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치게 된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 행복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는다. 다섯 번째, 자기 하고 싶은 것만 강요하는 사람. 반드시 인연 끊어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타인에게 그것을 함께 하자고 억지로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자신의 욕구나 필요를 다른 이들에게 부과하며 그로 인해 자신과 타인이 함께 이득을 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관계는 쉽게 불균형해지고 결과적으로 한쪽이 다른 쪽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상대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자칫 우리의 자아를 잃게 만들 수 있다. 자신의 욕망을 강요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심한 피로감을 유발한다. 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무조건적으로 하려 하고 상대방의 의견은 묵살한 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요구한다. 이런 요구는 필연적으로 타인의 의견이나 감정을 무시하게 되며 상대방의 개인적인 시간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친구가 취미 생활을 함께 하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하기 싫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욕구를 타인의 삶에 우선시한다. 그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으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타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한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상대방의 자유를 제약하며 심지어는 그들의 인생의 방향까지도 바꾸려는 매우 오만한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을 강요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6번째, 돈 있는 사람이 당연히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주변에서 종종 이런 말을 듣곤 한다. 내가 돈을 많이 벌잖아. 내가 사야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돈이 많다는 이유로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너는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베풀어야 해. 또는 나는 너보다 돈을 덜 벌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밥을 사거나 선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그런 생각이 상대방에게 어떤 인상을 줄지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 돈을 벌었다고 해서 무조건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은 그만큼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다는 의미다. 그 시간과 노력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된다. 베푸는 행위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며 받는 사람도 그 마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다.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 베푸는 것도 받는 것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함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나눔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무조건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돈을 벌었다는 것은 그만큼의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 결과이며 베푸는 행위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서로를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나눔이 될 것이다. 7번째, 성격이 오락가락하는 사람. 성격이 돌변했다가 갑자기 따뜻하게 다가온다. 많은 사람들은 선과 악, 즉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의 경계가 명확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경계는 흐릿하다. 특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접근했다가 이용 가치가 사라지면 갑자기 차가운 태도로 돌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존재한다. 이들은 인간관계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이 아닌 오로지 이익과 손해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상대방과의 관계는 자신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그 이익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에 따라 관계를 유지하는 기간이 달라진다.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착한 척하며 다가왔다가 상대방의 이용 가치가 사라지면 무서울 정도로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 특히 못되고 영악한 사람들은 이 패턴을 반복하며 차갑게 돌아섰다가 다시 이용해 먹을게 보이면 다시 착한 척하며 다가오는 행동을 보인다. 보통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용했을 때 미안함, 부끄러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이런 못되고 영악한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감정 자체를 느끼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상대방을 이용하는 행동 자체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때는 내가 실수했어 정도로 치부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나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도 무감각하다. 이러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상처만 주는 사람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무시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상대방의 부정적 반응에도 타격이 거의 없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여기서 보이는 나쁘게 영악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에게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행하는 행동 자체가 자기 모순인데도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는다. 영악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황에 따라 말과 행동을 바꾼다. 그렇기에 누군가 이용하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거든 절대 받아주지 마라.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무척 쉬움을 명심하고 인간관계에 적용하라. 8번째, 욕심과 탐욕이 지나친 사람. 이들은 매사에 자신의 욕구나 이익을 위해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취하고는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개 자기 중심적이며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사람인 이상 어느 정도의 욕심은 있지만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이러한 욕심과 탐욕이 너무 큰 경우 다른 사람들의 필요나 이익을 감안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이득도 빼앗고 심지어는 해치기도 하며 손해를 입힐 수도 있다. 이런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아라. 우선 그들은 자기 중심적이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없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이들은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모두가 함께 나눠 갖는다든지 서로 밥을 한 번씩 산다든지 하는 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 게다가 그들은 만족하지 못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와 만족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갈구한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더욱더 부리게 된다. 채워지지 않는 만족을 채우려고 계속해서 타인을 이용하려는 성향 또한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종종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며 남에게 잘 대해주는 것 또한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들은 대개 물질적인 욕망이 매우 강한데 자신의 부유와 사치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이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에 거부감 따위는 전혀 없다.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이용하며 오로지 자신이 부유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이 잘 나가는 것에 대해 엄청난 시기와 질투를 한다. 타인의 성공에 대한 부러움이 엄청나기에 그 사람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욕구와 비교하여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며 종종 그들의 성공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래. 저 사람은 집이 잘 살아서 그래. 나도 운만 있었으면 저 사람보다는 낫지. 라는 말을 달고 사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다. 이러한 욕심과 탐욕에 물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잘난 사람은 이용하려 하고 자기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은 경멸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욕심과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은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관계에서는 최악으로 결코 상호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기에 인간관계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닌 최대한 거리를 멀리해야 한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나 또한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기에 내 주변의 인간관계 또한 무너지고 나 또한 그런 사람의 영향으로 인해 탐욕스러운 성격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거리를 두어라. 9번째, 감사할 줄 모르고 사과하지 않는 사람.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감정은 바로 감사와 사과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무언가를 해주면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고, 상대가 실수를 했을 때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 이는 기본적인 예의이자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는 배려다. 배려가 없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다. 무지한 사람은 자기 고집이 강하다.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지니면 무섭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하는 것이 자신이 지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잘못된 신념은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만든다.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사람과 계속 만날 필요는 없다. 기분이라는 것은 사소한 것에서 쉽게 변한다. 비싼 음식을 먹더라도 종업원의 작은 실수로 기분이 나빠질 수 있고, 힘든 하루를 보냈더라도 뜨거운 국밥 한 그릇에 피로가 풀리기도 한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는 속담처럼 남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말에 인색하게 살지 말자. 인간관계에서 감사와 사과를 표현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나타내며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 감사와 사과를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인간관계를 망치게 된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에 갇혀 상대방의 기분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주변에 진정한 친구를 두지 못하게 된다. 10번째, 비속어나 반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대화를 할 때 비속어나 반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습관은 주변 환경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비속어는 사용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크게 저하시키며 상대방에 대한 무시와 경멸의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다.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의 상황이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는 비단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서도 드러나야 한다. 비속어나 반말을 사용하는 습관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습관을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반영한다. 따라서 말을 조심스럽게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말은 대화를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든다. 반대로 비속어나 반말은 대화의 질을 떨어뜨리고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의 인격과 가치관을 반영한다. 따라서 우리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말을 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태도에서도 나타나야 한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언어 사용도 변화할 것이다. 비속어나 반말을 사용하는 습관은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반영한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더욱 의미 있는 대화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가도 친한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갑자기 비속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행동은 친근감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일 수 있으나 주변 사람들이 듣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이미지나 수준이 낮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은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평가받는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반영하며 이는 결국 우리의 인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다.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순간의 감정이나 친근감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일 수 있으나 이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특히 친한 친구와의 대화에서조차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이나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친구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한다. 가차없이 인연을 끊어야 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그들을 잘라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지혜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